올해 광양시는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속에 시세 확대를 포함한 경쟁력 확보를 최대 과제로 삼았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신년 비전을 점검해보는 보도기획, 오늘은 광양시 편입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이루어진 보조금 부정수급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여수시가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동도 동백 개화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일부 동백꽃이 활짝 폈는데 예년보다 20일 이상 빠릅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고흥군 운대리에서 분청사기 가마터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가마의 시대적 특성과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별로 신년의 비전을 점검해보는 보도기획, 오늘은 광양시가 제시한 청사진을 살펴봅니다. 다양한 시정 목표 가운데 우선 시세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고심 끝에 결정한 올해의 슬로건은 경쟁력 있는 더 큰 광양.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먼저 외형적, 재정적 규모를 키워야만 지역에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계획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더욱 서두르고 아파트와 영화관 등도 조속한 완공을 적극 돕겠다는 세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도시 경쟁력은 주거, 문화, 교통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시책은 자녀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평균 연령 37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더욱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선택인데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은 그 대표적인 실행 계획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도림미술관을 유치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변화의 실체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도림미술관, 예술의 거리, 예술인 창작공간, 자전거도로, 테마 꽃길이 어우러지는 체험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3년차를 맞는 광양의 기본 청사진은 전방위적인 지역개발과 시세 확장, 시정에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할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시각을 어떻게 소화하고 보완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이루어진 보조금 부정수급을 두고 최근 관련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미 5달 전에 이런 내용을 제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장 환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며 만들어진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 지난해 7월 전라남도 의회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단체 사무장 등이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고 도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최근 관련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감사와 수사 전에 이미 부정수급에 관련한 제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3월 여수시가 접수한 제보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받기 위해 아픈 척 쇼를 하라고 했다는 등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협회를 한두 차례 조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조사권이 없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이거를 결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지난해 6월엔 또 다른 활동 보조인이 자신이 부정수급을 했다며 양심 선언을 했지만 여수시는 이번엔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협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남도에 감사가 이뤄지고 고발을 지시한 뒤에야 여수시는 경찰에 이를 알렸습니다. 제보가 이뤄진 지 5달, 부정수급이 확인된 지는 2달 뒤였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이제 안 남은 거예요. 구두상화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마치 우리가 일부러 느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죠. 수사 권한이 없다며 제보를 사실상 무시하고 부정수급을 확인한 뒤에도 행정처분만으로 서둘러 마무리해버린 여수시. 담당 공무원 2명이 이번 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수시의 석연찮은 행정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올해 총선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안철수 신당 합류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여수 갑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규 후보가 오는 10일 발기인 대회에 나서는 안철수 신당 발기인으로 등록했고 같은 지역구의 김경호 후보도 신당 합류를 결심했습니다. 또 여수 을선거구에 출마한 박종수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더 이상 정권 창출과 정치 혁신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며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주철현 여수시장이 최근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주승용 의원과 시도 의원들이 함께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늘어나던 여수시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9만 명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관내 인구는 29만 168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보다 700명 줄었습니다. 여수시 인구는 지난해 1월 말 증가 정책에 힘입어 29만 2천여 명까지 늘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는 29만 명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출산 장려책 시행과 지역 교육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으로 인구 감소폭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시민 가운데 90%가 순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발표한 2015 순천시 사회조사 결과 살기 좋다는 응답이 전체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증가했고 삶의 만족도도 평균 6.7점으로 전남 평균보다 0.2점 높게 나타났습니다. 순천시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8.2%, 순천시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은 보통 이상이 91.6%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순천시 1000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가족, 소득 소비 등 12개 부문 66개 항목에 대해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혈액 대란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혈액원에 비축된 양이 이틀분도 안 되는데요. 일부 혈액형의 경우 하루도 못 버틸 정도라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 보관 저장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혈액형은 거의 없고 B형 혈액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광주 전남 혈액 보유량이 사실상 바닥인 셈인데 채 이틀분도 되지 않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4단계 가운데 3단계인 경계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A형 비축량은 0.41분, O형은 0.71분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혈액원은 응급 환자 위주로 혈액을 공급하고 암 같은 만성질환자의 수술은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보유분을 감안해도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혈액이 동이 나서 수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일주일도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 정도밖에 보충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그날그날 사용하는 추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혈액 대란이 우려되는 건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연기된 수술이 몰리면서 혈액 사용량은 늘어난 반면 지난해 광주 일선학교에서 볼고리가 유행하면서 6,000명가량의 학생들이 헌혈을 하지 못해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메르스라든가 또 볼거리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저희 그 광주 전남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혈액을 비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비축을 못 해가지고 방학으로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또 귀국 후에 한 달가량 헌혈을 하지 못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최근 증가한 것도 혈액 부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혈액원은 헌혈의 집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국내 최대 동백 군락지인 여수 오동도의 동백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오동도에서 자생하는 50년에서 150년생 동백나무 3,100여 그루 가운데 25%가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여수시는 예년 같으면 오동도 동백나무가 해마다 이달에 개화를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꽃을 피우기 시작해 이달에 만개했다며
벌써부터 오동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겨울 속 봄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 지역을 관통하는 동천과 서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단장하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부터 각각 283억 원과 1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온 동천과 서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완공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으로 하천변 5.6km 구간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공간이 확보돼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유흥업소 업주를 즉각 구속하라며 오늘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종업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40대 업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고흥군 운대리에서 분청사기 가마터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고흥군과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고흥군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마터 1곳과 폐기장 2곳, 배수로 2곳을 확인했으며 분청사기 20여 점과 백자 1점을 출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14호 가마터는 기존에 확인된 가마터와는 다른 형태의 원형도 그대로 남아있어 가마의 시대적 특성과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흥군 운대리 일대에서는 지금까지 분청사기 가마터 25곳과 청자 가마터 5곳이 확인됐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 순천시에서 스토브리그 축구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용인시청과 한양대, 경희대 등 전국 25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팔마 보조경기장을 비롯한 7개소에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별로 스토브리그 축구대회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유소년 야구대회와 검도대회, 스토브리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시전동 39통 우림필류 아파트 주민 88만 1,500원, 서강동 1통 주민 42만 3천원, 광양 송보 파인빌 6차 입주민 36만 9,570원, 여수시 율촌면 신산 3구 마을 주민 30만 6천원, 국동 6통 주민 26만 5천원, 여수시 시전동 29통 부영아파트 311, 312동 주민 25만 1,570원, 둔덕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6, 7, 8동 주민 21만 1,000원, 삼산면 죽촌마을 주민 20만 원, 신기동 33통 신흥마을 주민 20만 원, 국동 5통 주민 19만 5천 원, 여수시 시전동 18통 주민 12만 원, 돌산읍 남회마을 주민 10만 원, 죽포마을 주민 10만 원, 백포마을 주민 10만 원, 율촌면 취적 1구마을 주민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시가 고용 노동과 관련된 시민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 내에 시민 노동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 11일부터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에 본청 민원실 옆에 시민 노동 상담소를 마련하고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상담소는 고문 공인 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고용과 노동 문제를 겪으면서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